조금 전에 그 또 허영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경북의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이야기한 거 저희 맞습니다. 작년부터 그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선거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 왔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저희는 소선거구제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기득권은 지역구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것을 대한민국의 정치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소선거구제 아웃, 그리고 득표만큼 의석수, 이렇게 하고서 작년 12월 28일 날 저희가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제 지도부가 지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대접 이야기 하셨는데요, 김우영 위원장님, 저희는 무대접이 아니라 푸대접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제가 득표만큼 의석수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저의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경북의 목소리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선거법 개정 논의와 관련돼서 지방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 정치가 아직도 지방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 없는 정당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잠깐 보여드릴 자료는요, 지난주 월요일날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전 국민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물어봤더니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72.4%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들,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동의하냐라고 물었더니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수의 의석수의 적정 비율은 몇 %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체 300석 중에서 41%에서 6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의 적정 비율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게는 120석, 많게는 180석 규모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로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현해 준 사람들이 33%인가 이랬습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 아까 그 허영 의원님이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역구 의석수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지했으면 득표만큼의 의석수를 초과할 경우에 그것은 지역구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족한 부분은 비례 의석수에서 연동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를 물었을 때 찬성 의견이 46.5%, 반대 의견이 36.5%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개방형으로 명부를 열어두고 유권자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명부를 열어두는 방식이 개방형 명부제인데요.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해서 비례대표를 뽑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60%가 넘는 유권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 자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비례대표 의석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모두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례대표의 의석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지만, 실제로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명부 자체가 중앙당에서,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에서 폐쇄형으로 일방적으로 내려왔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권자들이 내가 선택한 후보가 아니라는 것, 내가 찍은 후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비례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던 것이지, 그 문제를 극복하는 개방형 명부제가 도입이 되었을 때는 유권자들의 60%가 넘는 숫자가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보였다는 겁니다.
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앞서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 소선거구제도는 1988년 제13대 때부터 시작이 된 제도입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동안에 대한민국의 정치가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돌이켜본다면,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 오히려 갈등이 35년 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성의 문제를 정치가 받아 안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론을 내린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출발이 선거법 개정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개정이 왜 어려운가,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뛰는 선수가 개정을 해야 하니 국회의원이 자기가 뛰는 게임의 룰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그만큼 쉽겠느냐. 결국 지금의 국회의원들 손에 이 문제가 달려 있을 때 이 문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 그리고 그 결과를 오로지 국회의원들 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 첫 출발이 이렇게 권역에 우리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가 되는 거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국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 과정을 좀 거치자.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경북의 역대 총선 결과인데요. 제가 이것을 18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낮은 곳에서는 평균 5.79%를 얻었고요. 제일 높은 데가 17%였습니다. 굉장히 낮지요. 이게 점점 올라가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35.79%를 얻은 사람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고요. 가장 낮은 데서는 14.72%, 평균 25%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드려보는 건 점점 득표율이 올라갔다가 아니라 이 선거를 18대, 17대부터 쭉 뛰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지역에서 민주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아까 고모님들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북에서도 그 어려운 시절을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꾸준하게 지켜온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평균 25%가 되는 득표율을 가질 수 있는 경북의 민주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7대 때 총선 뛰었던 사람이 내년 총선에도 또 뛰어야 됩니다. 선거 한 번 치르고 두 번 치르고 세 번 치르고 떨어지는 거 경험해 본 분 많이 계시지만 선거 세 번 네 번 치르면요 한 사람 인생 훅 가는 거 순식간이고요. 그 시간에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 통째로가 그 안에 갈아 넣어져 있다는 것을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국회에 계신 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저 득표율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 득표율은 누군가의 삶이 녹아있는 거고 누군가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득표만큼 의석수를 보장해달라.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다시 말하면 이 원칙을 253석의 전체 국회 의석수에 적용한다면 대선거구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대선거구제를 얘기할 때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의 선거구를 예를 들어서 6명 내지 7명을 뽑는데 1등부터 6등까지 뽑는다고 하면 그러면 1등은 한 50%가 나올 거고 6등으로 당선되는 사람은 어쩌면 10%도 안 되는 득표율 가지고 당선될 수도 있는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대선거구의 원칙, 대선거구제가 도입됐을 때의 원칙은 첫 번째, 정당 득표율이라는 겁니다. 정당 중심에 비로소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당 득표율을 먼저 계산하고 그것에 따른 의석수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1등과 6등 당선자의 차이가 너무 크다. 선거구가 너무 넓어서 선거운동하기 어렵다. 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당 중심의 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은 인식상에서 약간의 이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건
허영 의원님이 발제하신 내용처럼 혼합형입니다.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런데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려고 하면 저기 원칙 1, 2, 3, 4가 있는 것처럼 4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구와 비례의석수의 비율은 최소 2대1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을 주고서 하라고 얘기하면 대구, 경북, 강원 묶어서 6석이 배분됩니다. 그 6석 배분되는 거 만약에 다 나눈다고 해도 강원도, 대구, 경북 나눈다면 6석 갖고 누구 코에 찍어 붙이겠습니까? 두 번째 원칙은 이중 등록제가 허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일명 석패율제라고 얘기하는 지역에서 표밭을 갈고 지역에서 유권자들과 함께 호흡했던 사람이 당선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연동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립형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요, 지금 지방의회의 선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경북은 23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11개의 군에서는 지금의 선거제도로 치루어지는 2006년도의 지방선거제도가 2022년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 지금 16년이 지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기초의회 정당 투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려 11개의 군에서. 왜? 비례대표 후보 낸들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립형은 딱 그런 경우입니다. 지역구 의석 다 됐는데 정당 득표율도 많이 얻으면 얘따 더 먹어라, 하나 더 주는 게 병립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된다면 우리가 이번 선거제도 논의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있는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극복해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얘기하면서 병립형이 시도되었을 때는 이거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칙은, 이게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에 관점에서 비례의석의 지방 배분, 이거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허영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니, 비례의석수를 배분을 할 때 지역균형의 관점에서 지방에 과감한 의석 배분을 해달라는 요구를 원칙으로 잡아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구야말로 저희는 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의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은 농업도시입니다. 해마다 인구는 줄어서 선거를 할 때마다 선거구가 바뀝니다. 선거 코앞에 두고 선거 인원 안 된다고, 최소 인원 안 된다고 여기 군 갖다 붙이고 여기씩 뛰어다 저기 보내고 저희는 선거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 4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도 총선 앞두고 30일 전에 선거구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선거를 매번 치릅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니 소선거구제가 농촌 지역에서 유지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소선거구제는 저는 이미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개념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역의 산업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어업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후보가 중앙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죠, 공천 받아서 오면 정말로 선거운동 단 한 번도 하지 않아도 당선됩니다. 그 사람한테 한국 농업의 문제를 얘기할 수도 없고요, 한국 어업의 문제를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의 소선거구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구야말로 땅덩이 너무 넓으니 소선거구제로 해야 그나마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그래야 지역의 대표성이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건 정치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유권자 입장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국회에서 염두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걱정을 합니다. 윤석열 저렇게 개판치고 있는데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가 한석이라도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이 선거법 개정을 논의할 때이냐, 윤석열 퇴진을 얘기하고 집중해야 할 때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 저희가 지난 2020년도 총선에서 180석이 넘는 의석을 유권자들이 찍어줬을 때 유권자들은 우리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표를 줬을까 고민해 본다면, 그럼 우리는 내년에 총선에서 유권자들한테 어떤 명분으로 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되돌아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180석을 줬는데도 저희는 정권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과제 뭘까? 국민들이 우리한테 여의도의 낡은 질서를 부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민주당에 대한 요구, 이것을 잘 제도로서 구현해내야 하는 역할이 지금의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다. 그 역할을 민주당이 좀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